제가 먼저 일단 트랙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K쿼크에서 만들 수 있는 트랙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오디오 트랙, 다음으로 미디 트랙, 그리고 버스 트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애니메이션과 같은 이런 영상을 위한 이제 음향 작업을 할 때는 오디오 트랙을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이제 버스 트랙도 저희가 이제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디 트랙은 거의 대부분 이제 컴퓨터 음악을 작곡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저희가 애니메이션과 같은 영상 제작을 위한 음향 제작에 필요한 것 위주로 설명할 거기 때문에 오디오 트랙 위주로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트랙을 만들려면 이렇게 지금 이 편집창의 왼쪽에 빈 공간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보시면, 자, 인서트 오디오 트랙이라고 있죠. 자, 요거를 딱 눌러주면 이렇게 오디오 트랙이 하나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요 화살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 트랙을 좀 더 이렇게 두껍게 열어서 볼 수 있고요. 혹은 이 트랙의 하단 부분을 이렇게 잡고 당겨서 우리가 이 트랙을 좀 더 두껍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트랙이 이렇게 두꺼워지게 되면 이 트랙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파라미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오른쪽에 이 편집하는 부분에 이제 오디오 파일들이 좀 들어와야지만 이 파라미터를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트랙을 하나 더 만들게요. 자,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클릭, 그 다음에 인서트 오디오 트랙. 자, 또 이걸 열어서 우리가 이렇게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랙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위에 거 1번 트랙 선택하면 1번 트랙의 이 제목 부분이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죠. 그 다음에 2번 트랙을 선택하면 2번 트랙의 제목 부분이 하이라이트 되죠. 자, 지금은 저희가 1번 트랙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1번 트랙에다가 일단 우선적으로 오디오 파일을 하나 가져오려고 합니다. 상단 메뉴 중 파일, 그 다음에 임포트, 그 다음에 오디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포트 오디오라고 하는 이런 창이 하나 이렇게 뜨게 되죠. 자, 지금 보면은 두 개의 오디오 파일이 있는데, 자, 만약에 뭐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오디오 파일을 찾을 수 없다면 여기 위로 들어가셔가지고 경로를 바꾸셔서 오디오 파일이 있는 곳으로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좀 미리 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두 개의 오디오 파일이 있어요. 자, 파일 이름을 보시면 확장자가 WAV, 웨이브 파일이라고 하는 거죠. 오디오 파일의 한 종류고, 보통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오디오 파일이고요. 아시다시피 무압축, 무손실, 보통 이제 가장 원본이 되는 오디오 파일들은 거의 대부분 웨이브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001.wave 파일을 먼저 가지고 올 건데, 얘를 이렇게 딱 클릭을 하면, 자,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 어떤 정보와 설정들이 있는데요. 지금 클릭한 순간 여기 보면 맨 아래쪽에는 이 파일에 대한 정보도 나오지만, 먼저 위쪽을 보면, 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죠. 이것은 제가 특별히 어떤 걸 하지 않더라도 이제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copy audio to project folder라고 써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만들었을 때 그 프로젝트 폴더가 생성되고 그 프로젝트 폴더 내에 오디오 폴더가 생성된다 그랬죠. 자, 그럼 이 체크는 뭐냐면, 요걸 체크하게 되면 우리가 이 K쿼크 프로젝트로 가져오게 되는 모든 오디오 파일들을 나의 프로젝트 폴더 내에 있는 오디오 폴더로 복사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번 이 K쿼크 프로젝트를 열 때마다 나의 그 K쿼크 프로젝트 폴더 내에 있는 오디오 파일 폴더 안에
여러 오디오 파일들을 얘가 같이 로딩을 해주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반드시 내 프로젝트 폴더 내의 오디오 파일 폴더 내에 들어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선택된 이 파일에 대한 정보가 아래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정보 중에서 아래에서 두 번째 보시면 샘플 레이트하고 비트 뎁스 그 다음에 뭐 채널 포맷 등이 나와 있습니다. 자, 44,100Hz의 샘플 레이트 그 다음 비트 뎁스는 24비트 그 다음에 스테레오 파일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자, 지금 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오려고 하는 오디오 파일은 41,100Hz의 24비트인데 자, 지금 저희 여기 케이크웍으로 다시 저희 창으로 가보면 이 케이크웍 제가 마우스 움직이는 거 보시면 지금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는 좀 달라요. 48kHz 즉 48,000Hz의 16비트로 되어 있어요. 서로 다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게 지금 이 파일을 내가 임포트를 하게 되면 이 파일이 지금 다른 샘플 레이트과 비트 뎁스로 돼 있더라도 현재 내가 설정해 놓은 나의 그 프로젝트에 설정된 샘플 레이트과 비트 뎁스 즉 48,000Hz와 16비트 사운드로 얘가 이제 변환이 돼서 임포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 보면 이제 이 파일에 대한 어떤 뭐 길이 정보가 나오죠. 이게 3.25초 그 길이가 샘플로는 대략 뭐 10몇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샘플은 디지털로 그 샘플링 되는 그 샘플 레이트에 따른 그 샘플의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픈 눌러요. 누르면 이제 1번 트랙에 이 001점 웨이브가 이제 임포트 즉 입력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 있죠. 저희가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들어보기 위해서는 위에 이렇게 지금 여기 트랜스포트 부분에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거나 혹은 재생 멈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많이 쓰이는 즉 키보드에서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자, 이렇게 우리가 소리를 들어볼 수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파형이 좀 이렇게 이 좌우를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요 창에서 보면 이렇게 그 줌 버튼 있잖아요. 자, 돋보기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점점점 줌인이 되고 마이너스는 줌 아웃. 세로도 있습니다. 세로는 이제 이 트랙의 두께가 더 두꺼워지거나 얇아지거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세로와 가로 이 줌 버튼은 키보드의 단축키도 있습니다. 단축키는 키보드 왼쪽 하단의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좌우 위아래 화살표 자, 지금 좌우 화살표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좌측으로 움직이게 되면 좌측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줌 아웃 우측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줌인 가로 줌 아웃 가로 줌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트랙이 위로 누를 땐 트랙이 얇아지고 아래로 누르면 이 세로 트랙의 두께가 더 점차 두꺼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디오 파일을 하나 더 가져올 건데요. 자, 2번 트랙에서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2번 트랙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파일 임포트 오디오 그 다음에 이제 2번 파일을 선택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아래 아까 여러가지 설정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카피 오디오 투 프로젝트 폴더는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오픈을 해줍니다. 자, 이거는 좀 소리가 좀 더 기네요.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좀 줌 아웃을 해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쭉 해주고요. 이제 한눈에 이제 보이죠. 자, 2번 트랙에 있는 소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아마 지금 제가 재생을 하게 되면 2번뿐만 아니라 1번도 아마 같이 들릴 겁니다. 지금 동시에 소리가 이렇게 겹쳐 있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플레이를 해보면
지금 1번 트랙에 있는 오디오 파일은 좀 길이가 짧고 2번은 좀 길기 때문에 이제 2번 트랙의 이제 뒷부분은 우리가 이제 2번 트랙의 소리만 들어볼 수 있었지만 1번 트랙이 같이 겹쳐진 부분은 소리가 이제 동시에 들리다 보니까 좀 명확하게 들을 수가 없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트랙에 있는 여러 파라미터들을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메뉴에 보면 이제 트랙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자, 요거 아까 00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름도 이 1번 트랙에 있는 것도 001이라고 바꿔 줄게요. 그리고 이제 2번 트랙에 있는 건 002. 자, 이렇게 요 이름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면서 저희가 이제 이름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트랙에 보면은 요 M은 뮤트고요. 자, 뮤트는 해당 트랙을 아예 해당 트랙의 소리를 아예 듣지 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뮤트가 되는 것이고요. 뮤트를 하게 되면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플레이를 하면 2번 트랙에 있는 소리만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S는 솔로, 뮤트하고 반대입니다. 자, 다른 트랙에 있는 소리는 듣지 않고 오직 솔로가 선택된 트랙의 소리만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1번 트랙 소리만 들을 수 있겠죠. 자, 이런 레코드 버튼은요. 요걸 딱 누르게 되면 녹음이 가능해지는 것인데요. 제가 요 녹음을 하기 위해서는 요 아래쪽에 보면 I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I라고 써 있는 부분과 더불어 같이 있는 게 O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좀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 I는 인풋, O는 아웃풋. 자, 이 사운드 프로그램에서 인풋은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가 녹음되는 경로다. 그래서 그럼 인풋을 들어가 볼까요? 자, 지금 이렇게 인풋에 무언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인풋에 제가 마이크를 별도로 입력을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녹음이 되지는 않는 상태인데 만약에 마이크가 연결이 되어 있고 적절한 인풋이 설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1번 트랙에다 이제 녹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녹음을 활성화하는 그 버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이제 볼륨은 소리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크기가 현재 기본적으로 0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0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현재 지금 이 보이는 이 오디오 데이터의 파형을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그 음량으로 재생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0보다 숫자를 더 높이게 되면 소리는 더 커지고요. 0보다 낮추게 되면 소리는 더 작아집니다. 저희가 한번 시험을 해볼까요? 자, 0 상태로 한번 소리를 들어보고요. 자, 솔로로 들어봐야 되겠죠. 이 정도의 음량이었습니다. 근데 이 볼륨을 제가 좀 많이 줄여서 마이너스 한 20 정도로 했습니다. 그 다음 한번 재생해 볼까요? 소리가 많이 작아졌죠. 다시 0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펜은 소리의 좌우 밸런스입니다. 현재 가운데로 되어 있죠. 자, 가운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자,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요 오디오 데이터를 잘 보시면 분명히 하나의 소리인데 파형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위에 있는 파형, 아래에 있는 파형. 그래서 이 위에 있는 파형은 왼쪽 채널, 레프트 채널의 소리고요. 아래에 있는 파형은 오른쪽 채널, 즉 라이트 채널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펜이 가운데 있을 때는 뭐냐면은 자, 왼쪽 파형은 왼쪽 스피커에서, 오른쪽 파형은 오른쪽 스피커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왼쪽 파형하고 오른쪽 파형하고 모양이 자, 조금 두껍게 볼까요? 살짝 좀 다르잖아요. 이것은 그래도 이 소리 자체가 어느 정도 확연한 스테레오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스테레오라고 하는 것은
왼쪽과 오른쪽의 어떤 차이를 소리로서 이제 들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펜을 우리가 이제 조절을 하게 되면 조금 소리가 왼쪽으로 더 전반적으로 쏠리거나 오른쪽으로 쏠리거나 이런 변화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 초반부터 펜을 작업하지는 않습니다. 펜은 좀 뒤늦게 작업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또 차차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게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게인도 볼륨하고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데, 근데 이제 볼륨하고 비슷하게 게인도 소리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인데, 얘도 지금 보면 현재 0이라고 돼 있잖아요. 0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파형 이 진폭 모양, 진폭의 크기를 온전하게 그대로 재생한다는 의미고요. 이것이 더 플러스가 되게 되면 소리는 더 커지고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소리는 더 작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인풋은 말씀드렸죠. 소리가 녹음되는 경로. 자, 지금은 우리가 녹음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웃풋입니다. 아웃풋은 소리가 출력되는 경로, 즉 스피커로 소리가 나가는 경로인데요. 지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내가 어떤 설정 오류로 인해서 이제 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때는 특히 이 트랙에서 요 아웃풋 O라고 써 있는 아웃풋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 아웃풋이 난으로 되어 있다면, 자, 지금 솔로로 되어 있죠. 2번 트랙은 소리가 안 납니다. 1번 트랙만 소리가 나오는데, 자, 플레이 해볼까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왜? 아웃풋 소리 출력이 아무것도 안 잡혀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 마스터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되돌리면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소리가 잘 들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이 마스터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는 것일까? 좀 궁금해요. 자, 그건 좀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 그럼 마스터 외에 잘 보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해당되는 이 스피커로 나가는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좀 보입니다. 이거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소리가 날까요? 마찬가지로 소리가 잘 들립니다. 자, 근데 지금 원래는 마스터로 돼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마스터로 했을 때 소리가 잘 들려요. 그러면 과연 마스터를 선택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실제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어떤 그 기기의 드라이버를 선택하는 것이 맞을까?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마스터를 꼭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트랙을 조금 이렇게 좀 조절을 해서 마스터 트랙이 어디 있는지를 좀 제가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자, 요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화살표 버튼이 있는데 여기 마우스를 올리니까 설명이 나오죠. Show Hide Bus Pane. 지금 버스 페인이 보이질 않는데 이렇게 딱 누르게 되면 보이지 않았던 트랙들이 쭉 나옵니다. 즉, 자, 요 라인 아래에 있는 요 트랙들을 우리가 이제 버스 트랙이라고 부릅니다. 버스 트랙 중에서 마스터라고 하는 트랙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여기서 소리를 플레이를 해보면 자, 플레이하는 동안 여기 이렇게 지금 요 눈금자에서 다이내믹 레인지가 올라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보면 1번 트랙에도 보이지만 요 마스터 트랙에도 이게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1번 트랙에 있는 소리가 마스터 트랙으로 전달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 마스터 트랙으로 소리가 들어오고, 이것이 또 마스터 트랙의 아웃풋을 보면 결국 실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즉 스피커로 출력하기 위한 경로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1번 트랙에서 마스터 트랙,
그 다음에 스피커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번 트랙도 지금 보면 소리가 아웃풋은 마스터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 트랙에 있는 이 그 소리도 마스터로 가고 그 다음에 마스터 트랙에서 스피커로 출력이 되고 이런 경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바로 스피커로 보내지 않고 왜 마스터 트랙을 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지금은 트랙이 많지가 않아요. 오디오 트랙이 2개밖에 없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각각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솔로로 듣는 거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오디오 편집을 하다 보면 여러 트랙에 있는 소리를 동시에 들어야 될 상황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동시에 듣다 보면 여러 트랙에 있는 소리들이 다 합해져 가지고 소리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리가 너무 커져 가지고 특히 이 디지털 사운드 소프트웨어에서는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소리를 우리가 0dB로 잡는데 소리가 너무 커져서 0dB를 초과하게 되면 소리는 클리핑 되게 돼요. 클리핑 된다라는 것은 소리가 이렇게 듣기 좋지 않게 찢어지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자, 그런 현상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트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소리의 총합을 우리가 실제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용도로 저희가 모든 오디오 트랙의 소리를 마스터라고 하는 트랙으로 우선 보내고 그럼 마스터 트랙에서는 이 여러 소리들의 총합을 다이내믹 레인지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확인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마스터 트랙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두 트랙을 동시에 자 지금 솔로나 뮤트를 전혀 누르지 않은 채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 두 트랙 소리가 동시에 들리거든요. 재생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마스터 트랙에서 두 트랙에 있는 소리들이 동시에 여기 들어온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은 다행스럽게 클리핑이 생기지 않았지만 지금은 트랙이 2개밖에 없고 소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소리들이 많을 때는 여기서 클리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스터 트랙에서. 그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 오디오 트랙에 가서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등과 같은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